슬기로운의 사생활 6화는 시청률 11.7%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물론 자체 최고 기록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주 1%가량의 시청률 상승을 해온 터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화는 익준의 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익준을 위주로 펼쳐졌습니다. 익준과 송화의 이야기. 진짜 익준의 마음, 진심을 알게 해준 화였습니다. 익준 송화 서로에게 첫사랑, 익준이란 인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풀린 날이었습니다. 익준이 안치홍 선생에게 익순이와 잘 만나보라며 익순이의 성격을 설명하지요. 항상 받는 사랑을 해왔지 먼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걸 처음 봤다고. 그리고 익준 역시 밝고 경쾌하고 무엇이든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지. 먼저 좋아하거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익준이 송화의 검사 소식에 강하게 괜찮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언제 어느 때보다 강하게 얘기하지요. 그리고 아침 7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송화의 병원에 그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왜 익준이만? 말보다는 츤데레 매력으로 다가가는 익준의 성격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송화를 좋아했었던 거지요. 익순처럼 받는 사랑을 해왔고 먼저 좋아하거나 표현을 한 적이 없었는데 사실 마음은 송화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상신을 통해서 익준의 진심이 송화에게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죠. 와 특히 쓰레기통 클로즈업 할 때의 순멋이란 이우정, 신원호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역에서 버스비를 바꾸기 위해 사야 했던 머리띠, 그리고 면접 때 송화에게 머리띠는 주는 익준, OT 때 익준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는 송화. 우연에서 시작되어 인연이 되는 과정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익준 송화는 20년이 지나 사랑의 결실을 낼 수 있을까요? 석형물광 추민화 샘 점점 빠져드는 매력, 산부인과 의사 석형. 왜 석형이라는 캐릭터를 산부인과 의사로 그렸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유산을 경험한 산모들에게 이 장면은 하나의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산은 질병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다. 누구나 언제든지 될 수 있는 현상. 많은 산모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유산을 경험하는데 그때 받는 심적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자책감 등이 아마 부부 사이에 많은 마음의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석형이 말로 인해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석형의 캐릭터는 마초적인 성격을 가진 남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드러운 매너를 가진 남자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4차원 아싸의 아저씨인데 그런 석형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는 무엇보다 순수한 진심이 있어서 사람을 끌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석형의 모습에 물광 추민화 선생님은 또 빠져듭니다. 그리고 돌직구로 질문을 하죠. 그때 여자 누구냐? 석형은 대답합니다. 태광 어페럴 회장의 상간녀? 상간녀. 쿨한 석형의 대답에 기분이 좋아진 추민화 생. 깨깃까지 떼어주며 더욱더 석형에게 빠져들어가는데요. 추민화 샘의 직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일방통행이 되겠지만요. 6회 예고에서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곳에서 1년만 살고 싶다는 송화의 대사로 걱정을 했었는데 익준과 다른 의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1년만 일 안 하고 휴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대답. 대수롭지 않은 수다였는데 예고편에 또 한 번 상상의 날개를 익준은 나이트 가고 싶다고. 역시 나이트 죽돌이입니다. 익준은 과거 연인이었던 고아라와 함께 식사를 하며 예전 사귈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는 한 끼 먹던 시절이었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한 거냐고 묻는 아라. 익준은 내가 헤어지자고 한 적이 없다고. 아라가 잠수를 탔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라는 그래서 내가 잠수 탔다가 다시 연락을 했는데 30통이나 전화를 했는데 무시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하며 웃으며 대화를 하고 화기애애. 그리고 정원의 엄마로 사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고 종수와 함께합니다. 아라와 익준을 보고는 연예인 아라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부탁을 하고 사진을 함께 찍는 모습이 얼마나 재미있던지요. 로사와 종수 너무 잘 어울립니다. 쿵짝쿵짝 로맨스를 기대해봅니다. 이후도 아라와 익준은 연락을 주고받고 아라는 새벽에 수술 끝나면 촬영장에 놀러오라고 하며 아라따는 익준 핑크핑크 달콤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송화와 준환, 치홍과 익준이 함께 있는 대준환은 계속 치홍에게 우리 동생의 사랑을 받아주라고 하면서 자꾸 치홍에게 익순이 이야기를 합니다. 치홍과 익순이 사귀었으면 하고 바라는 익준인데 치홍은 송화를 좋아하죠.
그리고 준환은 익순에게 고백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 준환은 심기가 불편합니다. 결국 준환 화가 나서 먹던 찐달걀을 익준의 머리에다가 깹니다. 덩함께 머리채를 잡고 장난치듯 싸우는 모습이 전혀 밉지 않아요. 웃음 짓게 만드는 준환은 익순에게 고백을 했고 익순은 72시간 내에 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환은 기다림이 괜찮은 듯 천천히 대답해도 된다 합니다.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주세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준환이 익순과 너무 행복해하면서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정원은 요즘 연애하냐? 하고 묻지요. 그리고 준환은 천천히 대답해도 된다고는 했지만 연락이 안 오자 초조 도제학도 준환이 연애를 하고 있음을 눈치채고는 그렇게까지 연락 안 오는 건 차였다고 봐야죠 하며 놀립니다. 그리고 준환 제약에 대한 츤데레. 매번 제약에게 까칠하던 준환이 제약에게 첫 수술을 맡기고 생각한 것보다 잘했어라고 이야기하며 까칠한 듯하며 따뜻하게 칭찬해줍니다. 그 모습에 기분 좋아 아내에게 전화를 하면서 준환이 그렇게 까칠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기 좋습니다. 형석의 또 다른 따뜻한 의사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임산부 환자 임신 7주차인데 벌써 입원해 유산으로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환자에게 휴지를 주며 약과 주사요법을 병행하자고 하며 바늘도 가늘어서 아프지 않을 거라고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산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는 환자에게 이 정도 병은 병도 아니에요. 유산은 질병도 아니고 산모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라고 또 한 번 따스한 모습을 보이는 석형. 점점 좋아집니다. 이제 형석은 산부인과 사람들과 함께 밥도 먹고 합니다. 미나은 석형과 밥을 먹던 중 전에 커피를 들고 석형을 뒤따라갔던 석형의 아버지의 내연녀의 모습을 보고 오해를 했었지요. 그 여자에 대해 묻자 양태양 회장 상간녀예요라고 풀하고 솔직하게 대답. 미나와 석형 무언가 잘 될 듯 싶어요. 무엇보다 요즘 미나게 석형을 보는 눈빛이 정원이 미나에게 정원이에 대해 묻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냥 큰 내용은 아니었어요. 장겨울은 약 부작용으로 쓰러지고 정원이가 괜찮냐는 문자를 보내고 그걸 보고 미나에게 안정원 교수님이 날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하며 행복함에 미소 짓지만 미나 왈 좋아하면 여길 왔겠죠? 라고 팩트 폭격. 겨울은 좌절하며 눈물을 보입니다. 안쓰러워요. 정원이와 겨울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익준, 새벽 수술 끝나면 아라에게 놀러가 볼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지만 아라에게 가지 않아요. 송아가 병원에서 조직 결과를 들으러 아침 일찍 병원에 가는 날 익준이 먼저 도착해 있어요. 새벽까지 수술을 해서 피곤한데도 먼저 송아를 기다리고 있는 익준. 거기에 의료진들에게 줄 캔음료까지 준비해서 왔어요. 송아가 암이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자 익준 왈 내가 무조건 다 고쳐줄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감동 송아를 생각하는 익준의 마음. 그리고 석형이는 검사 결과 전화가 오고 동기 친구들은 송아 걱정. 이런 친구들 참 부럽부럽. 그리고 그려지는 오인의 과거.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 면접 보러 올라온 익준과 준환. 버스를 타야 하는데 10,000원짜리밖에 없던 익준은 잔돈을 만들기 위해 길거리에서 필요치 않은 곱창끈을 사게 됩니다. 의대 면접을 보러 갔는데 순서가 송아 옆에 익준, 준환입니다. 그리고 머리끈이 필요한 익순이었는데 우연찮게 거스름 돈이 필요해서 곱창끈 샀던 익준이 서로 몰랐던 상황이지만 송아에게 곱창끈을 주지요. 처음부터 인연이 있던 익준과 송아. 묘한 기류가 흐르는데 익준은 송아에게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석형이 송아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송아에게 거절당한 후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들었던 그러면서 과거가 그려지는데 익준과 송아 서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석형이 송아에게 고백한 날 익준과 송아는 서로 만나기로 했었고 익준 역시 송아에게 고백을 하려고 선물을 준비했지만 석형에 의해서 끝내 선물을 전하지 못하고 휴지통에 버리는 익준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과거에 이루지 못한 사랑이 현재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며 기대. 송아의 남편 찾기가 시작되는 건가 싶네요. 슬기로운과 응답하라 시리즈는 항상 누군가 찾기 놀이가 있잖아요. 요즘 예고가 가장 어려운 듯 싶은데요. 예상했던 부분이 일치했을 때는 그럼 그렇지 완전 빗나갈 때는 또 틀렸어 하고 있지요. 제가 예상한 7회는 6회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던 정원에 정말 갓 태어난 작은 아기가 있었어요. 간을 공여해줄 사람이 있어 간이식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긴 듯 보여요. 절망하는 아기의 부모님 어떻게 해서든 살리겠다고 말하는 정원의 모습. 그 외 여러 환자와
의사들의 모습으로 또 환자들을 잘 케어하는 멋있는 의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송아가 치홍에게 첫 집도를 맡기는 장면. 남들 보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인생 이렇게 꼬이냐라고 익준의 대화가 들리지만 매일 그렇듯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 어떤 드라마인가 다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며 송아와 익준이 함께 물타기에 있는 장면도 보입니다. 송아와 익준 좀 더 친구 이상으로 이제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 병원에 문제가 생기는 듯 싶어요. 도제학이 골프장 갔냐고요? 라고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장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로 골프장 2억 대의 회원권을 누군가가 받은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준환 골프 사랑이 대단하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준환이 현재 익순과의 열애로 신나있는 상황이라 골프장을 가지는 않았을 듯 싶어요. 아마도 준환을 끌어내려 하고 싶어하는 느낌의 천명태 교수가 준환이 골프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오히려 천명태 교수랑 무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는 다음에는 이렇게 예상하며 또 기대하며 4월 23일 목요일 9시를 기다립니다.